점점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지죠. 괜찮아요. 그렇게 듣다 보면 합격하는 게 이 시험이라 그랬어요. 뭔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년 10월 달에도. 절대로 자신감 있게 시험장 못 들어가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이 시험은. 내년 10월이 돼도 오늘 이 심정하고 비슷해요. 어떡하지? 그렇게 돼요? 치아실라.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비우는 게 필요해요. 이 공부는 약간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너무 애달파해서도 안 되고요. 왜 우리 이게 경쟁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경쟁 시험에 남보다도 더 맞아야 되고 이런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시험을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어때요? 어때요? 그냥 점수 넘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운전면허 시험도 막 경쟁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 마킹하는 것도 막. 옛날에는요, 그 객관식 시험에서 그 시험 회차에서 1등하면 경찰에서 일어나라 그랬고 박수까지 쳐줬었어요. 모르세요? 모르고 제가 박수를 받았었거든요. 뭘 받게요? 크라운칠 반사과에. 그거 달달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왜 그랬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경쟁시험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경쟁시험에.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꼭 맞아야 되고, 뭐. 근데 이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찍어서. 역시 모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달파하지 마세요. 애달파한다 해서 되는 시험도 아니고요. 정복할 수 있는 과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듣다 보면 이제 안 들리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못 앉아 있어 막. 짐을 주섬주섬 따서 1교시 끝나고 가, 2교시 끝나고 가. 민법 같은 거 특히 그래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어떤 강사는 아주 쉽게 강의하던데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이해만 쉽게 하면 뭘 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아주 쉽고 재밌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맞닥뜨리는 지문들은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이런 지문들이에요. 어려운 것들. 자꾸 반복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들어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답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나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고 이해 안 된다 그래서 밖에 짐 싸서 나가나 그러지 마세요. 버티다 보면 되는 시험이에요. 버티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곰하고 호랑이 얘기했죠? 버티는 거예요. 희망 갖고 그러면 돼요. 요것만 꼴랑 남겨놨네? 이것도 지워주세요. 자, 총론 부분을 끝을 냈어요. 물권 총론. 물권 일반론하고 물권 변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권 총론이 조문이 185조부터 191조까지 6개밖에 안 돼요. 조문이 6개밖에 7개인가? 그러니까 조문이 잘 안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등기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다 판례예요. 다 판례. 조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멍합니다. 뭔 말인지.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예요. 강론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됩니다. 강론. 자, 강론에는 물권이 8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점유권을 시작으로 해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가 있어요. 그중에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법인데 그중에 질권 누구의 권리? 질권?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랬죠? 전당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전당포 주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권리, 이걸 질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습니다. 그 권리들이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들을 본권이라고 나눈다 그랬어요. 나머지 권리들을 본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요. 이 본권은 점유할 권리 또는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소유권이 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 본권은 그나마 이해가 쉬운데 이놈이 문제예요. 점유권. 미리 이 점유하는 권리가 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분들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고 가면 파마를 하면서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최근에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걸 뒤집어 쓰는데 옛날에는 뭘 뒤집어 쓰고 있었죠? 보자기. 그렇죠? 집사는 보자기를 다 이렇게 쓰고서 뭐 시장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쓰고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잡지를 봅니다. 잡지. 자, 이 잡지 물건이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첫째, 여러분들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잡지책에 대해서 물권이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그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 누가 뺏어가려고 그래. 안 뺏길 수 있죠. 가져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네 거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 보고 있지 않냐가 점유예요. 그게 권리예요. 이게 점유권이에요. 물건을 이렇게 쥐고만 있으면 뭐가 인정된다? 권리가 인정된다. 그게 점유권입니다. 만약에 이런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고 있는데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 안 그래? 네. 힘쓸 사람이 뺏어오면 뺏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이런 권리가 없어도 일단 그 물건을 뭐 하면 점유만 하면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점유권 이외의 권리인 본권과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 데다가 내용도 어렵고 많아요. 그런데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맞출 생각하지 말고 편안히 들으세요. 그냥. 점유권 맞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해서 맞출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조문을 말씀을 드려요. 그 몇 개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맞춰요. 점유권은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게 내도 수험생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낼 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조문 위주로 많이 냅니다. 나중에 중요한 조문들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어쨌든 설렁설렁 하자. 설렁설렁 하자. 자, 점유권 먼저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점유하는 권리. 점유하는 권리.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놈. 도둑질한 물건에 점유권이 있다 없다? 도둑질한 물건에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점유권이야. 근데 도둑놈은 점유권만 있지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하, 도둑놈은 본권은 없이 점유권만 갖고 있는 놈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 물건만 도난당했지 소유권을 도난당한 건 아니니까 본권은 갖고 있어. 근데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 도둑놈 수중에 가 있어.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본권은 여전히 갖고 있으나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결국 아하,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본권이라는 권리는 별개의 권리구나. 보통은 이 두 개 권리를 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대한 권리. 여러분들 수중에 책이 있죠? 점유권 있죠? 돈 주고 샀죠?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수중에 갖고 있다면 점유권과 본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권만 있는 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권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본권이 있든 없든 그걸 묻지 않고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 이때 점유 이렇게 써요.
이 한자로 풀었으면 무슨 뜻이에요? 몰라. 이거 뭐 한자로 어떻게 풀었어? 그래서 이 알쏭달쏭해요 사실은 첨유라는 개념. 그렇죠? 첨유라는 개념이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대법관한테 물어봤어요. 하더니 대법관님한테 판사라 그러면 안 돼요. 대법관이라 그래요. 판사라면 혼나요. 대법관님 점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점유 뜻도 몰라.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사실상 지배라고 풀어 써줬어요. 이 사실상 지배 확 와닿아요? 안 와닿죠? 또 물어봐요. 아, 사실상 지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실상 지배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영역 내에 들어가서 시간적, 공간적 계속성이 있는 상태를 말해. 이렇게 설명을 해 또.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게. 점유라는 말을 좀 쉽게 풀어 써달라 그랬더니 풀어 쓰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 내용이. 그러니까 점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건은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하는데 동산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수중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동산은 어떤 사람 수중에 있다 이런 뜻이고 부동산, 땅이나 건물은 어떤 사람이 그 땅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점유의 뜻이에요.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떤 물건, 동산은 수중에 지니고 있고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지배, 즉 점유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개념만 보는 거예요. 개념만. 이렇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놈이 있고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놈이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놈이 있어요. 그럼 예외죠 이거. 이 예외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해야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놈이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놈이 있어요. 이거 묶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면 A라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지배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점유권 인정된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예외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싸잡아서 관념적 점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관념적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렇게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다. 세 개가 있어요.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상속인의 점유. 세 개 다 알아야 되냐? 나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임대 2시간 해서 인도했어. 갑과 을사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넘겨줌으로써 현재 누가 자전거를 사실상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을이. 자전거가 을 수중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자전거를 점유한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지금 자전거가 갑 수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갑은 자전거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요. 않는데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런 놈들을 뭐라 한다?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계약관계로 임대차 계약만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간접점유자. 임대인이 전형적인 간접점유자예요. 반면에 얘는 직접 타고 다니죠. 직접점유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전거라는 하나의 물건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직접점유자 을이 하나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 간접 점유자가 있고, 그렇죠? 물건을 하는데 점유가 몇 개? 2개. 이걸 중첩적 점유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만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예외적인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다. 그 관념적 점유의 개념을 요거 가지고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자세한 내용인데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관념적 점유라는 게 하나 있고, 점유 흐름이 나왔네. 몰라도 돼. 세 번째, 이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나와요. 점유의 태양. 이것도 개념만 좀 볼 거예요. 점유의 태양은 이 태양, 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god의 태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양 태자, 모양 양자를 써서 점유의 모습, 점유의 유형을 말하는데 개념, 이름은 어려운데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거 슬쩍 봤죠? 동산 선의 취득. 어디서 봤지? 공신의 원칙에서. 뭐였지?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모르고 샀다. 소유권 취득? 하는 제도를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갑이 노트북이 있는데 이놈이 노트북을 훔친 놈이에요. 도인. 을에게 이 노트북을 팔아요. 도. 그래서 넘겨줘요. 도. 을은 갑이 자기가 훔쳤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갑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겠죠. 이럴 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노트북을 인도받았어요. 을이. 점유하지요. 인도받아서 현재 노트북이 누구 수중에 있어요? 을에게. 그럼 일단 을은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노트북에 대해서 뭐가 인정된다고요? 점유권이 인정돼요. 문제는 을이 노트북을 돈을 주고 샀죠. 그럼 뭐도 인정돼야 돼요? 문제는 도둑놈이 노트북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없어요. 갑으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9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그런데 그냥 취득하진 않아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노트북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넘겨받아야 돼요. 이걸 각각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라고 해요. 이걸 점유태양이라 합니다. 즉 우리 민법은 물건을 일단 점유만 하면 무조건 무슨 권은 인정을 하고 점유권은 일단 인정을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점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 효과를 인정을 해줘요. 소유권 취득 같은. 이런 점유의 모습을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이라 한다. 이런 게 여기저기 있어요. 아까 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봤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보면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20년간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일단 점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그 점유에 대해서 별도 효과를 인정해주는 그 어떻게 해당되는 것, 이걸 점유의 태양이라 하고, 이 점유의 태양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걸 자주점유를 합니다. 반대를 타주라 해요. 평온점유가 있어요. 반대를 폭력점유를 합니다. 공연점유가 있어요. 반대를 은비점유를 합니다. 선의점유가 있어요. 반대를 악의라 하고요.
무과실 점유가 있습니다. 반대를 과실 점유라 해요. 20년 계속 점유가 있고요. 반대가 불계속 점유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자주 점유, 없는 점유, 타주 점유. 선의, 악의, 무과실, 과실, 평온, 폭력, 공연, 은비. 나머지 것들은 그냥 대충 한자로 어떻게 두드리겠는데 이건 좀 이상하죠. 이 은비는 숨기는 자, 숨길 비자예요.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드러낸다 이런 뜻이겠죠. 계속점이 불거실점이 있어요. 이때 보세요. 아까 동산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죠. 네?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4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해요. 부동산 점유 출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 점유해야 돼요. 4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출시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6개가 다 필요해요. 부동산 등기부 출시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계속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6개가 다 필요합니다. 저기 소유권에 가면 무주물 선점에 가면요. 요것만 필요해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201조에 가면요. 선의, 평온, 공연 점유가 필요합니다. 202조에 가면 선의, 자주가 필요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 6개 중에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점유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게 되면 이런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첫째, 점유태양이란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째, 이 점유태양이 6종류가 있다. 세 번째, 이 6종류가 다 필요한 게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유태양이 등장하는 곳에서마다 뭐가 필요한지를 외워 주셔야 돼요. 앞으로. 네? 몇 개 안 돼요. 한 6개, 7개? 네, 이렇게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걸 점유의 태양이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이 점유태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노트북을 돈 주고 산 사람과 이 노트북의 실제 소유자, 피해자 이 두 사람이 소송이 붙었을 때 등 의미가 있게 돼요. 이 노트북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노트북을 찾다 을수정에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피해자는 을에게 노트북을 돌려 달라고 할 것이고 을은 자기는 돈 주고 샀다고 할 것이고 그럼 결국 소송이 붙었는데 얘가 피해자라는 사실, 갑이 훔쳤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증명이 됐어요. 즉 이 노트북이 도품이라는 사실까지 증명이 됐어요. 그럼 얘는 나는 이 도품을 모르고 샀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얘는 뭐를 주장하냐면 저는요 갑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갑이 도둑놈인지를 전혀 모르고 샀고요.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시 없이 넘겨받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법원 가서. 그럼 법원은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그랬죠. 주장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이 어려워요. 어렵죠? 평온하게 점유했다는 걸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해요? 제 얼굴 보세요. 폭력적으로 생겼나요? 믿어주세요. 이런 거 안 믿어줘요. 저는 갑이 도둑놈인 줄 몰랐는데요. 이 노트북이 도품인 줄 몰랐는데 이게 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할까요? 못해요. 증명을.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 그냥 몰랐다라는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등장하는 게 뭐?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등장하는 게 뭐? 추정! 아까 추정! 있었죠? 여기 나와요. 그게 지금 190페이지에 된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어려워 이게 지금. 그렇죠? 아까 등기의 추정력을 어느 정도 추정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이걸 봤어.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유태양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자주점유와 관련된 내용이 취득시와 결합해서 왕왕 나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서 이런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점유 태양이란 게 있구나. 에? 거기까지만. 추정 규정도 있어요. 197조 1항, 198조. 나중에 볼 거예요. 이렇게 점유 태양이란 개념. 네 번째. 어떤 건지만 생각하세요. 점유 태양이 뭔지. 네 번째, 이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점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점유권의 변동이겠죠. 점유권도 독립한 권리예요. 권리니까 점유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다섯 번째, 점유권의 효력이 나와요. 첫째, 아까 봤던 점유 태양 추정 있죠? 예? 이거 말고 추정이 또 있어요.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몰라도 돼요. 두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그냥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될 거를 이름을 새로 만들어. 점유보호 청구권. 아우 짜증나 이런 거. 이 용어 통일하면 되지 꼭.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몇 개가 있죠 이거? 이 몇 개가 있죠? 이 속에 권리가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3개가 있다 그랬잖아.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여기 표를 요렇게 그렸었어. 그랬죠? 응.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신기하죠? 정상이에요, 그게. 기억하신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여기에 또 무슨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안 끝나면 준점유라는 게 또 있어요. 돌아버려야지 점유권이. 준점유는 또 뭐예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이거를 막 추가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맞춰보겠다고. 힘만 빼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 자체도 어렵고요. 잘 와닿지도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해봐야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물론 요 관념적 점유 중에서 요거 좀 봐야 돼요. 점유 태양 중에서 자주점유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추정과 관련된 조문들 이해 암기해야 돼요. 이 조문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점유의 효력권에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하고 이 점유 보호청권 요 정도가 좀 중요해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그래서 일단 점유권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 관념적 점유 중에서 관념적 점유가 어떤 것이나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접 점유 하나 임대인 기억하시면 되고 점유 태양이란 게 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다 몰라도 되고 점유권에는 이런 별도의 효력이 하나 있구나. 그중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이고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올해 출제가 된 바가 있고 내년에도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것만 미리 개념을 좀 잡아봅니다. 이것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우리 지난주에 농작물을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경작
옥수수를 만약에 경작을 했다. 옥수수처럼 봐주세요. 옥수수처럼 안 생겼어도 옥수수처럼 봐요. 을이 만약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을 했다. 당연히 옥수수는 누구 소유고? 을 소유고. 두 번째, 을은 이 땅을 경작하지요. 경작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경작권은 점유권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을은 이 땅을 점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제멋대로 자기 땅을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발견한 갑은 옥수수 소유권은 을에게 있지만 땅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니까 갑은 땅을 돌려 달라고 하겠죠. 땅 돌려달라고. 이때 을은 땅을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네? 땅. 돌려줘야죠.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본권이 없이 을 무단 경작했으니까 본권 없죠. 본권 없이 점유를 하고 있던 놈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회복자 사이에 지금 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때 첫째, 물건은 돌려줘야 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문제가 돼요.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 외에 세 가지가 더 문제가 돼요. 생각해보면 그 세 가지가 어떤 문제인지 답이 나와요. 첫째가 갑은 땅을 돌려받는 걸로 끝나냐? 아니다. 사용료 받을 생각하겠죠. 지료 내놔라. 땅 사용료 내놔라. 이런 생각하겠죠. 그 사용료, 지료 이걸 과실이라 합니다. 부주의 과실이 아니고요. 따먹는 과실 가지고. 즉 을은 옥수수라는 농작물의 소유권은 취득하되 땅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201조예요. 을은 갑에 대해서 사용료 한 푼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이거예요. 이 과실수치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사용료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거 공부해야 돼. 왜요? 갑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국회 가서 청원을 하세요. 법을 바꾸라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첫 번째. 됐죠?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갑이 땅을 돌려받았는데요. 땅을 돌려받는데 땅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걸레가 됐네. 땅이. 알아봤더니 을이 1년 8모작을 했네. 옥수수 심고 바로 속하고 콩 심고 바로 속하고 배추 심고 바로 속하고 뭐 별의별 걸 다 경작을 했어. 땅이 너덜너덜해졌네.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즉 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시켰네. 당연히 갑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배상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얼마를 손해배상 받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그 202조. 손해배상,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반대의 경우 이 땅이 자갈이 많고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농사를 짓기에는 좀 힘든 땅이었는데 을이 자갈 걷어내고 개간을 통해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놨어. 그 개간에 얘가 돈을 많이 지출했어. 근데 얼마 있다가 갑이 와서 땅을 돌려달래. 을 돌려? 땅 돌려? 줘야죠. 땅 돌려줘야죠. 그런데 을이 땅을 돌려주면서 이 척박했던 땅을 농사짓기에 경작에 부적합했던 땅을 내가 돈을 지출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놨다. 비용 달라.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 하라 그랬냐고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또 싸워요. 비용 갖고. 을 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만 확대시켜 봅니다. 갑소유 자동차를 우리 훔쳐 타고 다니고 있어. 을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고장이 나서 을이 비용을 들여서 고쳤어. 근데 갑이 딱 오더니 자기 자동차 내놓으래. 자동차 돌려? 줘야 되죠. 돌려주면서 차가 고장났는데 내가 돈 수리했다. 수리비 내놓으라고 도둑놈이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아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201조부터 203조까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유태양하고 점유태양 중에 이 소유의 의사한 점유하고 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하고 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 이거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그 중에 점유태양 간단히 개념 말씀드렸고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제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점유물을 가져갔다 반환 청구, 깔고 앉았다 방해 제거 청구, 또 가져갈 것 같다 예방 청구. 다시 미용실로 돌아갑니다. 미용실에서 잡지를 보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또 보려고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이렇게 덮어놓고 갔다 왔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가져갔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이다. 나는 그 잡지에 대해서 본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소유권 같은 본권 없어서 뭐만 갖고 있었어요? 점유권만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 점유권 자체가 침탈이 되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그러니까 그 잡지 가져간 날부터 1년 내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소유권 따위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권 자체에 터져가서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두 번째, 화장실 갔다 와서 잡지를 보려고 이렇게 반을 접어놓고 갔다 왔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깔고 앉아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엉덩이 치우라. 그게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느낌 있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권에 기초해서도 그런 청구권이 있고요. 소유권 이외에 뭐에 의해서도 점유권에 의해서도 그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방해 예방은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또 가져가거나 또 깡고 앉을 것 같은 염려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가져간다고요? 한마디 날리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으면 엉덩이 반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까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이런 건 지금 안 봐도 돼요. 점유권은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관념적 점의 간접점이라는 놈, 점유태양의 개념, 점유권의 혁정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뭔지, 점유보호청권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끝.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점유권이 끝났다는 거예요. 또 짐 싸실라 그랬나? 강론 중에서 점유권 지금 갔다니 어떤 내용인지 봤고요. 근데 이제 본권의 맏형이 뭐? 소유권. 이 소유권은요 무조건 해야 돼요.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두 문제가 나오고요. 점유권보다도 내용이 적어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데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점유권을 우리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맞춰야 돼요. 자, 먼저 소유권은 이것도 무슨 권리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뜻.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가 제일 좋을까요? 소유권이 제일 좋아요. 권리 중에 권리예요. 탑 오브 더 권리 이렇게 되죠.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유한하기 때문에 물권은 제한해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 민법에서 소유권은 법률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을 가해놨어요. 다른 권리보다도 특히 소유권은 그 소유권의 제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소유권을 무한정 주장하다 보면 전쟁밖에 할 게 안 남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한데 이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한 덩어리 나와야 상린 관계라고.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써요. 즉 인접해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부근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뭐 네 땅 네가 심어놓은 나뭇가지가 넘어왔네 마네, 네가 만든 저 담이 이쪽으로 뭐 무너졌네 마네, 어떻게 너는 3박 4일을 고기를 쭉 쳐먹냐 자식아, 냄새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래가면서 경계선 부근에서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요. 생기겠죠. 그걸 미리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뭘 한다? 상린관계라 그래.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같은 거 윗집 아랫집 옆집 소음이나 이거 갖고 쌈박질 하죠. 이것도 상린관계예요. 그런데 토지에 관한 상린관계는 민법에 규정이 더럽게 많은데 이런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의 상린관계에 대해서는 꼴랑 215조 조문 하나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진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상린관계에 관련된 특별법이 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 시험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상린관계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조문이 40개가 넘어요. 다 외워야 돼요. 뻥이에요. 감사하게도 안 외워도 돼요. 조문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가끔 등장하는 몇 개 조문만 눈조장 이렇게 슬쩍 읽고 들어가면 절대로 틀릴 일 없습니다. 이 상린관계는 이 상린관계에 기초한 상, 린, 권, 이 권리가 문제가 돼요. 몇 개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 중에 주, 위, 토, 지, 통, 행, 권 이런 겁니다. 위, 토, 지, 권. 우리 지난주에 사도통행권이라는 거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이놈이에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걸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민법에 있기 때문에 사도통행권 따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쨌든 요놈 하나. 요거 잘 나오죠? 세 번째로 소유권의 변동 중에서 취득. 소유권의 변동 중에서 취득.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법률 요건이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니까 법률 요건이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또 나와 여기.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이 중에 법률 행위한 건 아까 이미 총론에서 봤어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면 되고 동산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넘겨받으면 되고 이게 문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서 아예 이럴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세 개예요.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놈이 있고요. 첨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첨부는 부합이라는 놈과 혼화라는 놈과 가공이라는 놈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등 또는 첨부까지 세 가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별도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해. 무조건 나와요. 거의 매년.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해. 부합. 두 개까지도 중요해. 부합.
요 정도. 나머지는 조문만 슬쩍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게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예요. 네 번째, 소유권의 효력이 나와요. 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또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권리는 세 개인데 조문 세 개. 이게 조문 두 개. 이게 반환 청구권이고요. 이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조문이 어떤 게 있고 판례가 뭐가 있고 간단히 몇 개 확인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중요하긴 하나 이 소유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전체 내용 속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같이 포함시켜서 비교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돼요. 물건이 하나, 소유권은 몇 개? 물건이 하나, 소유권 몇 개? 한 개. 근데 소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물건은 하는데 소유자가 여럿 있을 때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소유권을 쪼개서 갖고 있게 돼요. 일몰일권주의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소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 소유권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몰일권주의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인데 여러 명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요. 이걸 공동소유를 합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유 땡. 공동소유에 공유가 있어요. 공유 말고 합유도 있고 총유도 있어요. 공동소유를 줄여서 공유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동소유 속에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반가운 놈이 하나 있네. 봤지요? 네? 지난주에 물권의 주체에서 비법인 사단 조기 축구 예를 들었었어요. 돈 모아서 땅 샀어. 누구 소유? 구성원 공동소유 총유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공동소유. 올해도 취득시효 한 문제, 공동소유 한 문제. 내년에도 취득시효 한 문제, 공동소유 한 문제. 거기다 약간 빡 돌면 부한 문제 하나 또는 주의토지 통행권 문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정도. 준공동소유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준공동소유 속에 또다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뭐 이런 게 있어요. 고맙게도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볼게 주의토지통행권, 취득시효, 부하, 공유 뭐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조문을 통해서 조문 몇 개만 간단히 확인하고 들어가면 별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유권의 뜻.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 이렇게 되겠죠? 네? 조금 멋있게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멋있겠죠? 그냥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 그런 것보다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 이렇게 소유권의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당연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만 이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때 이 소유권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헌법에서 아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법이 그걸 받아가지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결국 민법 자체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상린관계. 주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 경계선 부분에서의 소유권 충돌을 미연에 방지 또는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상린관계. 근데
지난주에 물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라 했어요? 강행 규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린관계는 이 충돌하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끼리 지들끼리 협의를 해서 먼저 해결을 해보고 하다 안 될 때 민법이 개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상린관계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대부분 임의 규정이에요. 물권법 규정들은 전부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그 물권법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인 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상린관계 규정이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린관계. 그 상린관계 중에서 상린권, 그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경우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개념이 뭐고 우리 민법 219조와 220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로가 여기에요. 공로가 뭐예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 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해안가 절벽이에요. 문제가 땅이 두 필지야. 이 갑소유 땅이고 을소유 땅이에요. 갑! 공로로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공로로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네? 날거나 이 해안가에 로프를 매다르고 밑에 배를 비치해놓고 그걸 타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갑은요, 을 소유 땅. 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위 토지, 을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 이런 땅을 뭐라 해? 맹지라 그래요. 이런 땅을 맹지라 그래요. 이런 경우 역시 해안가, 역시 공로. 땅이 이렇게 생겼어. 통로가 있어, 없어? 있어. 30cm야, 폭이. 30cm.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옷이 다 헤어져.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옷을 사야 돼. 왔다 갔다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 안 들어요. 그렇다고 뻘고 먹고 다녀? 여기가 다 쓸려. 700가 더 나와. 갑은 을소유 땅,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두 가지. 219조에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해요. 아예 없거나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예 없을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그 땅 소유자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수와 방법을 택하고, 두 번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주위 토지 통행 청구권이 아니에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을의 허락 없이 갑이 자기 땅을 왔다 갔다 해. 뚜껑 열리죠? 뚜껑 열려도 갑의 맞박에 제 219조 이렇게 써 있으면 을은 어서 다니세요 해야 돼요. 그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을의 입장에서는 뿔 따고 나지요. 그래서 보상해라. 즉 유상통행권이에요. 보상해라. 그럼 꼭 물어봐. 얼마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 소송 가시면 되지. 법원에다가 청구하세요. 얼마 달라고. 그럼 법원이 알아서 보상금 정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를 보상받나 이런 건 저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자,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 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and 그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릅니다. 유상입니다. 네? 단 220조 예외적 무상이에요. 어떨 때 무상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원칙이 유상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다? 무상통행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예, 오늘 여러분들이 상린관계 중에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취득.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취득시효. 예, 취득시효. 기본 개념만 잡고 끝을 내고 다음 주 취득시효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시효. 아이 쓰기 싫다. 효자 까먹었다. 괜히 폼 잡고 쓰려다가. 시효는 시간 경과의 효력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취득시키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취득시켜주거나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당연히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취득시효.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 이렇게 되겠죠. 고맙게도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요것만 시험 범위만. 그럼 취득시효는 뭘까? 물건을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이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하면 뭘 하면? 점유를 하면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 그 점유한 사람이 이걸 취득시효를 합니다.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현실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건물이 있고요. 요게 경계고요. 을의 건물이 있어요. 건물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들 있죠. 그리고 그 건물과 건물 자체가 경계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을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해요. 자, 일단 철거를 합니다. 건물 지으려면 측량을 하겠죠.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예요. 경계가 여기야. 다시 말해서 갑소유 땅이 여기까지였어요. 을소유 땅이 여기고. 그럴 수 있죠. 결국 을의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 중에서 이만큼 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갑하고 을 사이에 다툼 생길 수 있죠. 갑이 먼저 측량을 했다면 갑은 당연히 을에게 건물 철거하라 그럴 거예요. 철거. 건물을 내놓으라 소리 못하죠. 건물은 을 소유니까. 철거하라. 이 건물이 잘려야 돼 이렇게. 그렇죠? 반면에 을은 뭐라 그래요? 나도 이 건물 살 때 이 건물을 기준으로 샀다. 이 건물이 땅을 침범했다는 거 나는 알지도 못했다. 철거 못한다. 둘이 피튀기 싸우고 될 거예요. 이럴 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네 땅을 건물을 통해서 점유를 했다. 땅을 점유했죠. 그런데 그 점유 기간을 알아봤더니 20년이다. 그럼 오히려 을이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했다. 등기를 넘겨달라.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뭐라 한다? 점유취득시효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점유특이죠. 요게 핵심이 돼요. 요거를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정리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소유권 중에서 요 상린관계 중에 주의, 투지, 통행권까지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취득권에 대한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개념만 생각하세요. 취득시효가 이런 거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취득시효의 유형이라든가 취득시효의 요건이라든가 취득시효의 결과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추가할 거예요. 아시겠죠? 연달아 나갑니다. 제가 어떤 특정 부분을 딱 파트를 끝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중간에서 끊기로. 그래야 복습을 해. 다음 주에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특정 부분을 끊었더니 복습을 안 해. 연달아서 이렇게. 여기 안 해오면 이거 몰라요? 좀 복습을 좀 꼭 해오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